안녕하세요, 슬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쓰고 있던 이 새벽 노트를 한 권 다 채운 김에 제가 하고 있는 새벽에 책 읽는 습관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 이 노트는 두꺼운 편은 아니고 이게 원래 스케치북 노트 종이인데 원래 쓰던 노트에서 낙서했던 부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다 버리고 안 쓴 부분, 새 종이 부분만 뜯어서 남긴 다음에 이렇게 북 바인딩을 해서 만든 노트예요. 페이지는 총 29쪽으로 된 노트인데 이 노트를 한 권 쓰는데 거의 반년 걸렸어요. 왜 굳이 새벽에 책을 읽어야 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그 대답을 이 영상 봐주시는 분들과 공유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새벽에 책을 읽을까? 우선 이 습관은 제가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아서 만든 습관이기도 해요. 책 읽는 습관이 없는 분들은 특히 이렇게 책 읽는 시간을 따로 할애하는 게 좋거든요. 되는 시간에 짬내서 읽어야지 하면 시간이 안 나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시간대를 30분이든 1시간이든 정해두고 이 시간에는 책만 읽겠다. 이 시간에는 뭐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시작해야만 습관을 들이기가 쉽거든요. 저는 보통 책을 쪼개서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면서 읽는 편인데요. 짧은 소설책이나 가벼운 에세이 뭐 이런 책을 읽기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긴 호흡으로 읽어야 하는 좀 묵직한 책을 읽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또 좀 집중력을 발휘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내가 잘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 온전히 책에만 할애할 수 있는 시간대를 찾으려고 했어요. 또 일을 하면서 짬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아침 아니면 저녁인데 저녁에는 억지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어떤 습관을 만들 때는 우선 매일 하는 게 중요한데 저녁에는 이런저런 변수가 많거든요.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야근이 있을 수도 있고 따로 해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하루 이틀 건너뛰다 보면 습관이 금방 흐트러져요. 근데 아침에는 그런 방해 요소가 없잖아요. 아침 6시에 만나자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나만 잘 일어나면 되죠. 그래서 제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찾다 보니까 새벽에 책을 읽게 됐고 또 그 시간이 저에게 잘 맞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출근을 안 하고 있지만 계속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서 책을 읽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어요. 어떤 책을 읽을까? 반년 동안 총 5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행복한 불행한 이에게, 백래쉬, 사람, 장소, 환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짐을 끄는 짐승들. 제가 아침에 읽는 책을 고르는 기준은 간단해요. 많이 두껍거나 많이 어렵거나. 행복한 불행한 이에게 그리고 백래쉬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분량이 굉장히 방대한 책이에요. 매일 조금씩 읽지 않는 이상은 완독이 어렵고 또 읽는 이에 따라서 지루할 수 있는 책이라 좀 꾸준히 읽지 않으면 길을 잃기가 쉬운 책들이거든요. 그리고 사람, 장소, 환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짐을 끄는 짐승들. 이 나머지 세 책은 400쪽 내외라서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닌데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방대하거나 어려워서 읽는데 공을 들여야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읽으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또 따로 찾아보기도 해야 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책들이라서 새벽에 주로 읽고 있어요. 그래서 또 선호하는 부분이 있다면 새벽에 읽는 책은 주로 종이책인데요. 이 백래쉬만 빼고는 다 종이책으로 구입해서 읽었어요. 저는 책 귀퉁이에 생각을 많이 적어놓곤 하는데 이북을 읽다가 키보드 가져와서 이렇게 탭 누르고 메모 남기고 하는 것보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바로 연필로 적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읽는데 큰 상관은 없지만 이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읽을 때에는 가능하면 전자책이 아니라 종이책을 구입해서 읽고 있어요. 어떻게 메모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짐을 끄는 짐승들이라 이 책 위주로 설명을 하자면 일단 밑줄을 그어가면서 열심히 읽고
저는 하루에 30분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한 번에 엄청 많은 양을 소화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독서 노트도 매일 쓰는 게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책을 읽은 다음에 제가 써둔 메모나 다른 기록을 바탕으로 중요하다 싶은 내용을 또 다시 며칠에 걸쳐서 적기도 해요. 그래서 책 귀퉁이에는 그냥 떠오르는 생각을 적기도 하고 아예 메모지에 이 내용은 이러이러한 내용이구나 하고 제 나름대로 정리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메모지는 그 내용이 있는 페이지에 끼워두고 또 나중에 독서 노트를 쓰거나 다시 책을 읽어볼 때 참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읽었던 책은 좋은 내용이 있으면 이제 인덱스를 무조건 다 붙여놨는데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하려고 보니까 내가 어떤 기준으로 인덱스를 붙였는지 알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밑줄 친 부분을 모두 다 이제 인덱스를 붙여서 표시하지 않고 그 중에서도 내가 더 생각할 만한 부분, 내가 다시 찾을 만한 부분에만 인덱스를 붙이고 왜 이 부분에 인덱스를 붙였는지를 적어둬요. 그럼 나중에 다시 이 책을 읽을 때 이런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표시를 했구나 하고 알아보기가 쉽거든요. 예전에는 그 특별히 쓰는 부분이 필요 없는 인덱스를 붙였는데 요즘에는 내용을 간단하게 메모할 수 있는 이런 종이 형태로 된 인덱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책 귀퉁이를 접어서 표시하기도 하던데 저는 접힌 부분 때문에 귀퉁이가 이렇게 두툼해지는 걸 싫어하고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귀퉁이가 접힐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귀퉁이를 접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꼭 인덱스를 붙이고 있습니다. 새벽 독서 노트는 어떻게 쓰고 있나요? 이 노트는 A5 사이즈랑 비슷해요. 조금 더 작은 것 같긴 한데 큰 차이는 없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A5 사이즈를 선호해요.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적당한 사이즈라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펜은 검은색 잉크펜, 색연필, 연필 이렇게 세 종류인데 이 독서노트는 0.5mm, 0.25mm, 0.3mm 등 여러 잉크펜을 돌려가면서 썼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 그냥 제가 쓰다가 만 펜이 너무 많아서 빨리 사용하고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펜은 동학 파인테크 0.25mm예요. 한국에서 몇 자루 사서 가져왔는데 벌써 거의 다 썼어요. 그래서 글씨를 쓸 때는 너무 눈에 띄지 않는 색 검은색이나 파란색 펜을 주로 쓰고 그 외에 다른 색을 쓰더라도 조금 짙은 초록색이나 아니면 이런 옅은 하늘색처럼 너무 튀지 않는 색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책의 일부를 옮겨 적거나 내용을 요약할 때는 이제 책이라는 원문을 보고 적다 보니까 이제 틀릴 일이 별로 많지 않은데 제 생각이나 느낌을 적을 때는 그 감정은 순간적으로 드는 감정이고 책을 읽을 때마다 계속 그 생각이 바뀌기도 해서 여러 번 고쳐 적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샤프나 연필을 이용해서 적고 있어요. 제가 다른 분들 독서 노트도 많이 찾아보면서 배우는 편인데 보면 막 표지를 그리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독서 노트를 굉장히 다채롭고 예쁘게 꾸미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저는 그림에 자신이 없어서 거의 텍스트 위주로 정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단점을 만회하기 위해서 포스트잇하고 색연필을 주로 사용해요. 색연필이나 하이라이터는 이제 중요한 문장이나 단어에 밑줄을 긋는 용도로 쓰고 하이라이터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잉크펜을 하이라이터로 그으면 되게 번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 부분은 하이라이터로 밑줄을 그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처음부터 잉크펜이 아닌 볼펜으로 적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할 때 밑줄을 긋기도 하고 아니면 박스나 점선을 그려서 내용을 구분하는 선을 그을 때 사용하기도 해요. 포스트잇은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중요하다 싶은 내용, 책의 중심이 되는 내용을 강조할 때 사용하고 두 번째로는 내용을 분리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고 있어요. 독서 노트를 쓸 때 나름대로 머릿속에 레이아웃을 그리면서 쓰거든요. 그래서 줄 노트보다 아무것도 없는 무지 노트를 선호하는데 이제 본문과 결이 다른 내용을 적고 싶을 때 조금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게 필요한 내용이겠다 싶을 때
내용상 한 페이지에 다 적고 싶은데 공간이 모자랄 때, 그럴 때에도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내용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큰 포스트잇만 사용하지 않고 작은 포스트잇도 굉장히 좋아해서 자주 쓰는 포스트잇이 3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아트박스에서 산 메모지 3,000원짜리고, 페이퍼리안 플랫 마커 이것도 3,000원. 뒤에 활용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달력에 붙이는 용도로 나온 작은 메모지인데 저는 그냥 제가 쓰고 싶은데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라이브워크의 스티키 마커. 가격은 4,800원. 제일 비싸요. 할인할 때 그래서 할인할 때 샀는데 조금 비싸다고 생각은 드는데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고, 그래서 사실 3개 중에 가장 좋아하는 스티커라서 아껴 쓰고 있어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포스트잇은 대체 뭘 쓰냐? 이제 맨 앞에 표지에 붙여서 제가 읽은 책을 표시하기도 하는데, 주로 본문에는 중심 내용, 이 단어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단어를 작은 포스트잇에 써서 말하자면 하나의 소문단 같은 걸 만들어주는 셈이죠.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잇 옆에 적은 내용은 그 중심 단어와 연결된 내용들이 적혀 있다는 제 나름의 암묵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니면 아예 한 페이지를 한 가지 주제로 적을 때 페이지 가장 밑부분에 작은 포스트잇을 붙이고 중심이 되는 단어를 적어줘서 이 페이지의 전체 내용이 이 언어 혹은 비장애 중심주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도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왜 독서노트를 쓰냐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주로 눈으로 그냥 읽는 묵독 방식으로 책을 읽는데, 이렇게 책을 딱 한 번 읽으면 내용이 금방 휘발돼요. 저는 혼자 책을 읽을 때 소리 내어서 읽거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중얼중얼 계속 반복해가면서 읽기도 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읽을 때도 있고 손으로 적으면서 읽기도 해요. 눈으로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입이나 손이나 몸을 움직여가면서 읽을 때 더 능동적인 읽기가 가능해지거든요. 또 여러 감각을 동시에 쓸 때 뇌에도 더 많은 자극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독서 노트 쓰기가 그런 의미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읽은 모든 책을 이렇게 여러 페이지 되는 분량으로 적지는 않아요. 그럴 만한 시간도 부족하고 체력도 부족하니까. 그런데 새벽에 읽고 있는 책들은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읽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 내용의 책들이라서 조금 품이 많이 들더라도 30분, 많이 읽을 때는 1시간 이렇게 시간을 떼어서 새벽에 책을 읽고 독서 노트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왜 새벽에 책을 읽는지, 또 그렇게 새벽에 읽은 책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독서노트를 쓸 때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